네, 조국 장관 사퇴 이후로 이 시선이 쏠리고 있는 곳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인데요. 자, 조국 장관 사퇴 이후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 방안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영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영훈 변호사의 어떤 인터뷰는 조금 전 김종민 의원과의 인터뷰와 마찬가지로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검색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조국 장관의 사퇴 소식은 언제 들으셨어요? 어, 어제 그 정기 회의가 매월 월요일 오후 2시에 매주 있습니다. 월요일에 있죠, 네, 회의가. 있습니다. 예. 그때 한 1시 50분경 제가 기억하기로는 회의 아.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위- 갑자기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다 모였을 때 대부분이 다 모여 있는 자리였습니다. 위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소식을 딱 접했을 때 굉장히 갑작스러운 사태였고요. 진짜 전혀 모르셨어요? 왜 그러냐면 특히나 그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고 오늘 또 국무회의가 오후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혀 예상을 못했고요.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11월 경에 네. 뭐 말씀은 조금 언급은 있었지만 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가 잡혀 있는 상황에서 어제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퇴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고 위원장님도 그 같이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들었지 사전에 아.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김남준 위원장도 그럼 사전에 전혀 기쁨도 받지를 못했다. 예,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당혹스러운 소식이 전해졌고 이제 위원회 회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회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회의에서? 일단 이제 첫 회의에 좀 이제 장관께서 이제 장관이 사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이제 회의 시작하고 나서 네. 한번 위원들 간의 얘기를 한번 쭉 들었어요. 한번 예. 들어가면서 한번 예. 위원들 각자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했고 음. 근데 이제 이런 무엇보다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그러면은 장관이 사퇴를 하면 검찰 개혁 위원회는 뭐 어떻게 되는 것이냐 같이 뭐 검찰 개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네. 또 이제 기자분들의 질문도 있고 국민들의 시선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들의 확고한 의지를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는 것이 예.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네네. 총의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음. 바로 입장문을 작성을 시작을 했고 저희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예.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 이 위원회는 활동 시한이 발족할 때 정해져 있었나요? 네, 임기는 1년으로 지정돼 1년? 있습니다. 예전 그럼 1년 동안 계속 어떤 법무검찰개혁 방안을 이제 계속 만들어 갖고 법무부에 권고를 하는 이런 작업들은 계속 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밝혔던 어떤 검찰 개혁 방안이나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가게 될 법무 검찰 개혁의 일부분이지 전부는 아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네, 첫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첫 출발점에 보면, 불과하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구성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고 네.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의 의지가 여기에 많이 투영이 되어 있는 건데 네. 후임 장관이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어떤 동력은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희들은 뭐 어떤 분이 오시든 저희들의 본연의 임무를 다 할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위원분들의 총의가 모아졌습니다. 저희들이 바람은 네. 뭐 대통령께서 좀 더 강한 개혁 의지를 갖춘 분을 모셔서 임명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임 법무장관으로 좀 더 어떤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분을 네. 대통령이 좀 어떤 그 임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것 말고 그럼 이후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잡고 있는 지금 개혁 과제 네. 이후 논의 항목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뭐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 얘기는 하진 않지만 네. 지금 뭐 저희들이 4대 개혁 기조 그리고 그에 맞춘 신속 과제들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거 하나 다 처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일주일마다 또는 네. 일주일에 2번 네. 이렇게 임시회까지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뭐 일단은 사건 배당
요 이제 사건 배당의 문제라든지 또는 검찰 안에서의 사건 배당 문제. 네, 그게 아주 핵심 포인트인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거 좀 더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 배당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건 배당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 국민들은 생각해요. 검찰청 내에 예를 들면 사건이 들어오면 네. 그 사건이 뭐 검사들에게 뭐 법원처럼 무작위로 배당이 된다든지 법원은 컴퓨터 배당을 하잖아요. 예, 자동 배당을 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예. 그 물론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주로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도 고소고발이 그러니까 형사부로 접수가 됐는데 네. 그거를 배당을 특수부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기관장이나 부장의 의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배당은 바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뭐 예를 들면 형사 1부에 있던 걸 2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재량이 달려 있다는 부분이 그 있습니다. 완전히 그럼 장의 재량 사항입니까? 검찰 그렇습니다. 안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내부 뭐 여러 가지 뭐 내부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외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사건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뭐 이를테면 부서가 배당이 된다든지 예를 들면은 이 부서에 되면은 이 사건을 잘 처리할 것 같다 해서 네, 그쪽을 네, 준다든지 네, 이런 네.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건 배당이 정밀하게 규제되어야 된다, 통제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또 뭐 이제 법무부 탈검찰화가 아직 좀 미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좀 더 논의가 있어지고요. 그다음에 수사상의 인권 보호 조치 네. 이런 것들도 지금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일전에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신속 추진 과제와 연내 추진 과제로 나눠서 발표를 한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의결되는 거 주로 신속 추진 과제 그 부분이 되는 네, 거고 맞습니다. 연내 추진 과제에 대한 거 좀 더 이제 강론, 보완, 까주든가 세세하게 다듬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좀 따로 떼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일전에 변호사님을 저희가 모시고 이야기를 할 때 특수부 폐지 권고를 그러니까 이야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에서 했던 특수부의 폐지는 지금 그 법무부가 발표하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셌던 것 아닌가요? 좀 약간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그러니까 평가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은 뭐 조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네. 저희 안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네. 그 지난 화요일 날 장관께서 발표한 검찰 개혁안을 보면 네. 서울중앙지검의 핵심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이거든요. 특수부인데. 특수부 인력의 한 60%가 서울중앙지검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중앙지검의 그 수사 인력이 지금 한 4-50명쯤 되고요. 그런 인력은 의정부 지방검찰청 그 전체 본청의 인원이 50명입니다. 아, 특수부의 인력이 3차장 산하에 있는 특수부 인력이 웬만한 본청 인력과 거의 도등한 수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하니까 그 규모가 상당한 거네요, 그러면.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예. 중앙지검의 특수부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네. 그 이제 장관께서 화요일 날 발표한 안을 보면 중앙지검 특수부도 필요 최소한을 운영하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필요 최소한도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키포인트를 안 두게 되면 그냥 세 개의 부서만 남는다. 이래서 어찌 보면 대검의 안을 받아들인 것 같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저희 개혁의 안을 장기적으로는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읽혀지고요. 하나만 네, 여쭤볼게요. 예. 지금 그 특별수사부를 반부패 수사부로 이름을 바꾸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걸 한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 지금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항목에 보면은 무슨 부패 범죄, 공직 범죄, 선거 범죄, 기업 범죄, 방산 범죄 이런 걸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반부패 수사부로 그러니까 명칭을 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떼어내고 부패 범죄만 주로 한정해서 맞는 걸로 설정을 하기 위해서 명칭도 이렇게 바꾼 것이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장관이 발표한 그 개혁안을 보면 뭐 이제 중요 뭐 기업 범죄라든지 네. 또는 공무원에 관한 직무에 네. 관한 범죄 네. 이렇게 이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반부패 범죄라는 게 반드시 그 공무원의 부패 요 부분만 한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그 이제 그 카테고리는 굉장히 축소해서 아마 운영이 될 건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반부패, 그러니까 부패에 한해서 공무원의 부패에 한해서만 특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며칠 전에 검찰이 발표한 특수부를 그냥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범죄만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힌 게 네. 지금 제가 열거한 게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예. 그 얘기는 별로 축소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대목이잖아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대검은 그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예. 저희들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강하게 대폭 축소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요. 네. 저희는 장관에게 계속
그 부분을 공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법무검찰개혁위는 이제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까지 말씀해 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김종민 의원한테도 드렸던 질문인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공수처는 안 된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 공수처가 만약에 설치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네. 개혁 방안 부분이 상당히 후퇴하는 거 아니냐는 또 주장도 있거든요. 네. 변호사님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검찰 개혁 법안으로서의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네. 형사소법 개정안은 반드시 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특히 공수처가 좀 필요한 이유는 뭐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제 농근은 네. 옥상 옥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옥 외 옥이다. 왜 옥이다? 예, 검찰청 위에 바로 상급 부서로서 공수처를 두는 게 아니라 예. 검찰청 밖에 예. 하나의 특수수사 부서를 두는 거고 그에 기초해서 밖에 있는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권력에 그러니까 권력이 집중된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좋은 수단은 권력을 분산해서 서로 견제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과 경찰은 또 공수처를 또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견제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국민에게는 아주 이로운 제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옥탑방이 아니라 별채다. 네,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예, 거요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인터뷰를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영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